여보세요? 네. 내가 화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그 끝끝내 말한.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갔어.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어? 왜 가르쳐 주는 줄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어?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어? 알겠습니까? 무섭네요. 네. 아니 뭘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터뜨리겠다는 건 뭘 터뜨리겠다는 건지는 모르고 이제 확인될 수는 없는 거고. 터잡부겠다고. 네. 예, 여튼 대통령과 여사에게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김해로 바꾼 거를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용의 핵심은.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아마 이쪽도 컷오프, 김해에서도 컷오프를 당하니까 네.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내가 막아놓고 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작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 협박이 먹힌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본인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긴 했죠.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용산 내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따로 내진 않으실까요? 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본인은 이제 이런 말을 내가 용사에다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한테 했다라고 네. 주변에 얘기한 거. 네. 그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실제 용산에다 대통령 부부한테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거는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확인 안 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어떤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요. 주변에 자칭 뭐 책사라든가 특수관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낍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뭐 브로커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저도 선거를 나가보기도 하고 선거에서 주요 역할을 해봤는데요. 저한테도 엄청 많이 접근해요. 해가지고 내가 어느 조직의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다. 대표랑 친하다. 그럼 그 조직에서 내가 한 2,000명 데리고 올 수 있어. 네. 라고 해서 나한테 이제 뭐를 요구를 해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내가 V2, 1, 2 다 친하다.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나한테 뭐 좀 이익을 좀 줘. 라고 해서 장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 이 명태균 씨가 V1, V2라 실제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자랑하고 떠벌린 것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전부 다 뭐 이걸 사실로 가정해서 얘기한다거나 뭐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죠. 네. 예. 그 여사와 연락을 하는 사이라는 것 정도는 아마 좀 대략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아직은 뭐 확인할 수 그것도 사실 없다니. 모르죠. 연락을 직접 하는 건지 쓰리 쿠션을 하는지 그건 또 알 수 없는 쓰리 거고. 쿠션이요. 네. 그렇지. 방송이 아, 계속 누구 고급져지고 건너건너. 있어요. 건너서 할 수도 네. 있는 당구 거죠. 방송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곧 왜냐하면 이런 브로커들이 네. 아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아하. 근데 곧 녹취록 뭐 이렇게 아마 저 국회에서 나올 것 같긴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사와 본인이 아마 통화한 내용 뭐 이런 내용이요? 것들이 아마 나오면 그 들어가 보고 이제 우리가 좀 그리고 이제 진실을 판단하자. 좀, 예,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네네네. 자 우리 김진일 평론가는 여기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죠. 아니 뭐 비판적인 게 아니라 네. 이준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김건희 여사랑 직접 통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기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해요? 수사를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 수사합니까? 특검 네.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이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하고 김영란 수사하죠.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특검에 안 가려면은 창원지검에서 밝히면 돼요.
우리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들여다보겠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건데 자, 압수수색을 했으면 이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 지금 권력에 끌려다니고 있지만은 네. 캐비넷에 검찰 캐비넷에도 하나하나 지금 쌓이고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검찰의 속성 알잖아요. 권력의 속성과 검찰의 속성. 지금은 권력이 누르고 있지만은 결국은 검찰이 한번 캐비넷 열 거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보여요.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사정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무너졌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누란지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김건희 여사랑 직접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2월 26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3월 2일에 창원 의창하고 김해가 발표가 났어요. 5일 전에 최소한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짐작도 아니고 풍문도 아니고 확실히 이 정도 알았다라는 거는 권력의 누군가 그게 김건희가 됐든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공관위원이 됐든 네.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계속 누가 찔러주고 있었다. 그 전에 김해로 옮겨라라고 조언했을 때도 너 공천 이쪽에서 안 되니까 창원 의창 안 되니까 김해로 가라고 한 것도 그때가 2월 18일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권력의 누군가의 핵심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일부러 거짓말을 해가지고 김건희를 모르는데 김건희를 껴놨을까? 그럼 빨리 김건희 여사께서 빨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명태균. 그러면은 클리어되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 추론하자. 합리적 추론은 여기까지. 네. 다음은 뭐다?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 가야 된다. 특검으로.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저희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 부탁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거절했다는 게 명 씨 주장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방 맨 검찰 수사관들이 집 밖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자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수사하려 한 지 9개월 만에 돌입한 강제 수사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선 뒤 매달 월급 절반을 수십 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보낸 걸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9천만 원 가량입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 어떤 돈으로 어떻게 줬는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거 거래 내용 자체를 몰라요.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 아니요? 내가 뭐 도와줬다고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공천 개입 의혹 전반과 김건희 여사와 관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도우면서 친분이 생겼지만 당선 뒤엔 연락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림자는 안 카드요. 선거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뛴 게 무슨 국정농단이에요? 지난 총선 때 자신이 돕던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될 상황이 되자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건 맞다고도 했습니다. 당무감사 꼴등이래요. 하위 10%라서 컷오프래요. 여사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텔레그램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김 여사가 발표 전에 미리 컷오프를 알려줬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리 어떻게 알아? 여사 통해서 아시게 된 건 아니고요. 여사는 우리 때문에 알았겠지. 우리가 뭐 저 김영선 의원이 하소연했겠지 뭐.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을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중진들은 다 검직할 때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김영선 당연히 단수 공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사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명 씨는 김 여사와 텔레그램은 경찰에 보여줬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